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최환석입니다. 예, 손유진입니다. 네, 이승환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좋은 소식 전하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좋은 소식은 잠시 조금 이따가 하고요. 제가 개인적인 궁금증 하나 이거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개인 방송이에요? 아니, 저의 개인적인 궁금증. 뭡니까? 네, 그 우리 사모기가 네. 제가 그 법 전공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만큼 이제 자기가 전공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방송하다가 법률 관련된 해석이나 또 적용에 대해서는 다른 기자들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어서 제가 우리 법돌이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 사모기의 정체성은 축바입니다. 축바. 네, 뭐 축구바. 네,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굳이 부정할 정도는 아니. 네. 그래서 말인데 최근 제가 축구계 이슈 같더라고요. 슈퍼리그가 뭔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제가 처음부터 막 접근한 게 아니라서 슈퍼리그 말은 많이 나오는데 그냥 말만 들어서는 슈퍼팀들 이렇게 스타들 많은 팀들이 모여서 리그 하나 만드나? 뭐 그냥 그 정도로 짐작이 되기는 했는데 그게 무슨 되게 논란인 것처럼 나오기도 해서 이거 좀 해결해야겠다. 궁금증을. 그래도 우리가 지역 친근 시사 방송을 표방하는데 스포츠 그것도 국내도 아니고 저 멀리 유럽 스포츠인데 괜찮겠습니까? 스포츠도 우리가 얘기하면 시사입니다. 지역 시사. 그 뭐 말씀 잘 하셨는데 그게 이게 단순히 스포츠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된 게 아니라 정치도 얽히고 뭐 로컬 그러니까 유럽 로컬까지 얽혀 있어서 뭐 우리가 다뤄도 되긴 합니다. 제가 일단 하고 싶네. 아는 정도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 슈퍼리그 뭐 일단은 유럽 축구 이슈인데 유럽 20개의 그 큰 빅클럽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뭐 이름 알만한 뭐 레알 마드리드 아시죠?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알죠. 뭐 이런 팀들 있잖아요. 그런 팀들 20개 팀이 참여하는 유럽 축구 리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난 19일이니까 지금 오늘이 22일이죠. 며칠 전에 이제 출범을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근데 발표 사흘도 안 되고 지금 그 소속 슈퍼리그 소속 클럽들의 탈퇴 러시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 왜? 이거 뭐 하는 짓인데? 뜨겁게 달궈 놓고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의문이 생기잖아요. 축구라는 스포츠가 일단 전 세계 탑 인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뭐 미국 스포츠도 뭐 미국 안에서는 또 막 그렇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신생 국가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름 한 번도 못 들어본 그 작은 국가들이 유엔보다 더 빨리 가입하는 게 피파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나라 이름을 알리기가 제일 좋기 때문에. 산마리노 이런 거 축구 아는 분들은 압니다. 그 팀 뭐 알죠. 아이슬란드 이러면 그 추운 나라? 하는데 아이슬란드 하면 그 천둥 박수 치는 축구팀 또 그런 게 축바드는 바로 생각이 나죠. 어쨌든 유럽 축구가 특히 이제 오랜 시간 유럽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크게 성장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되게 뭐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팀이었 빅클럽이긴 해도 그랬지만 박지성 선수가 뛰면서 한국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또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응원만 하느냐, 뭐 굿즈도 사고 뭐 이러니까 수익이 되는 거죠. 돈이 되죠. 근데 그 수익이 그 구단에 다 돌아가느냐? 그게 아니란 거죠. UEFA, 그러니까 UEFA, 예파 같은 행정을 맡는 그 연맹이 그런 수익들을 먹죠. 그래서 이제 구단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돈 내고 팀을 운영을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고 하는데 결정권은 왜 우리한테 없어? 그 체인점 그 통닭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빵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늘 고민하는 거죠. 어느 정도 장사가 궤도에 오르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번 건데 로얄티 떼가 남는 게 없네. 그래서 뭐 바꿔달라는데 잘 안 바꿔줘. 그래가지고 뭐 90년대 사실 따로 이런 비슷한 단체가 생기기도 해요. 몇몇 구단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입김이 작용이 돼서 뭐 바뀐 것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불만은 풀리지 않는 상황이었다. 근데 또
KBO 같은 경우에도 요즘 고민하는 게 야구 팬들 유입이 그렇죠. 정체된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점점 예. 줄고 있는 네네. 그런 측면이라서 미래의 그 스포츠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은 지점인데 네. 스포츠 소비자 신규 유입이 유럽 축구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게 정체된 상황이에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작년에 뭐가 터졌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졌죠. 그 보시면 알다시피 관중 없이 막 경기하고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무관중 경기. 예, 예. 그러니까 현금이 많은 거죠. 예, 자기들 일단 입장에서는 네. 돈이 이제 막힌 거죠. 네. 수익도 없어, 연맹은 제한은 계속해. 미래도 어찌 될지 몰라. 그래서 돌파구로 생각한 게 슈퍼리그다. 예. 예. 미국 JP 모건 체이스 들어보셨죠? 네네. 예,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야 우리 투자할게 얼마? 6조 7천억 원. 세게 나왔습니다. 왜냐? 뭐 미국 애들 그 스포츠 이런 그쪽 개념으로 그렇죠. 봤을 때는 네. 돈 되는 장사거든요. 그렇죠. 이거 해가지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렇죠. 네. 사실은 리그, 뭐 유럽 축구 리그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더 파이가 커지니까. 그냥은 뭐 예. 보장되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나도 투자할래 이러면서 이게 판이 커집니다. 그래서 슈퍼리그 하는 해볼만 하겠는데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유럽의 12개 구단, 12개의 구단이 참가를 확정합니다. 아까 말했던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네. 그렇고 뭐 레알 마드리드, 어. 특히 레알 마드리드 페레즈 회장이 네. 슈퍼리그를 거의 이거 주도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름만 들어도 축구를 모르는 웬만한 사람도 아는 그런 구단들이 여기 이제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반발이 생각보다 너무 큽니다. 현지 축구 팬 일단. 아 그런가요? 현지 축구팬들은 야 너네 로컬 때문에 이렇게 성장해놓고 네. 우리를 버리고 너희끼리 해가지고 리그 벗어나가지고 다른 리그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선수단이나 감독 등 이런 내부에서도 그게 축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구는 그게 아닌데 우리 로컬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런 뭐 챔피언스 리그나 이런 데서 우승을 하고 리그컵을 들고 하는 그게 우리의 그 사명감이었는데 갑자기 뭐 돈을 보고 뭐 그런 뭐 이름 날리는 구단들만 모여가지고 무슨 슈퍼리그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예. 그쪽 또 생각이 다른가 보네. 예. 그리고 각국 정부도 야 얘들이 빠지고 이러면은 이거 답이 안 나오는데 야 누구 안 돼. 못 나가. 법이라도 만들 거야. 이렇게 압력을 넣습니다. 며칠 만에. 그러니까 이 많은 일들이 한 사흘 만에. 사흘 만에 막 벌어져요. 막. 기후 위기 예. 이런 것보다 축구가 더 중요한 아니 영국의 총리가 누굽니까? 보리스 아닙니까? 네. 보리스가 이야기를 했어요. 음. 나 이거 뭐 법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 네. 근데 사실 이제 저처럼 이제 해외 팬 처지에서는 사실 제가 뭐 맨체스터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체스터에 살아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뭐 좋아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탈리아의 AC 밀란이라는 구단을 좋아하는데 그렇죠. 저는 단 한 번도 밀란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밀라노에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AC 밀란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재미만 있다면, 네? 그렇죠. 재미만 담보한다면요, 뭐 슈퍼리그든 챔피언스리그든 구단에 또 수익이 된다니까. 그러면은 뭐 선수도 더 좋은 선수들 영입이 될 테고 네. 재밌겠네, 한번 괜찮겠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하는 처지에서도 분명 그만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네. 저도 처음 네. 이게 기사를 봤을 때 그 빅리그 팀들이 네. 빅리그 팀들이 경기를 이렇게 좀 더 많이 하고 이러니까 좀 볼만한 게 많이 생기겠네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네. 현지 팬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네. 예. 그리고 리그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너네 리그에서 방출. 어. 엄청 크게 이걸 이런 거죠. 네, 네, 그렇죠. 뭐 월드컵이랑 이런 국가 경기도 못 나가게 하겠다. 선수들 특히 그 구단 그 슈퍼리그에 소속된 구단의 선수들은 너네는 그런 경기 국가대표로. 못 뛰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것도 가능한가요? 엄포를 놓습니다. 뭐 그냥 국가대표로 발탁 안 하겠다 하면 뭐 네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일단은 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겠죠. 네네. 그런 식으로 세게 나옵니다. 음. 와 이렇게 세게 이야기를 할 정도야? 막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했는데 어쨌든 저는 사실 끝까지 추진할 것처럼 봤어요. 네. 왜냐면 돈이 워낙 액수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내부에 슈퍼리그 내부에 있던 구단들이 서서히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막 독일의 특히 바이에른 미넨 이런 팀들은 네. 처음에는 막 논의 과정에는 참여를 했다고 소식이 들렸었는데 네. 우리는 슈퍼리그 안 할 건데 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네. 독일 구단들은 막 죄다 안 한다고 막 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뭐 뮌헨글라드 바흐였나? 하여튼 그런 팀들도 오히려 이 기회를 삼아가지고 우리 슈퍼리그 안 할 거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할 거니까 우리한테 요청하지도 마 이런 식으로 이 기회에 또 어필을 또 합니다. 네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슈퍼리그는 진화될 듯한 분위기까지 이제 흘렀고, 네네. 여튼 이 며칠 상간에 이 슈퍼리그 이슈가 뭐 특히 온라인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그 게시판을 수십 장을 넘어가도록 할 정도의 뜨거운 다른 이슈는 다 묻힐 정도로 뜨거웠던 이슈였습니다. 그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는 그 토트넘도 뭐 안 한다고 이렇게 발을 뺐다고. 네, 일단은 EPL 구단들이 지금 발을 빼는 상황이라 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내용은 정말 이해가 잘 됐고 제가 진짜 맥락을 몰라가지고 그 뉴스 볼 때마다 갸웃갸웃했는데 우리 또 최한석 기자, 사목이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니까 진짜 이해가 쉽게 됐고 제가 보기에 수많은 그 스포츠 중에 축구가 그래도 늘 탑을 차지하는 이유는 그 전 세계 국경 뭐 엄청 나라를 다 초월해서 가장 보편적인 스포츠잖아요. 이해하기도 너무 쉽고 옵사이드 정도 이해하면은 거의 다 끝나잖아요. 경기가 단순하죠. 룰을. 뭐 거의 안 하는 나라가 없고 안 하는 단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편성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 같은데 그런 리그가 어떤 부분에서는 보편성을 좀 깨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또 걸리겠다 싶기는 하네요. 어떤 선수였나요?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이 슈퍼리그 만들어진다고 한다는 게 풋볼이 사커가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저는 그게 아마 좀 그나마 이 사태를 한마디로 내가 저렇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뭐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풋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사커. 미국에서 풋볼은 미식축구. 풋볼은 미식축구.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뭔가 엔터테인먼트 의 요소 약간 그런 차이 느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시사 아닙니까? 정치 이야기 보리스 총리까지 나왔으니까. 오렌지 100%여야 오렌지 주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들어간 오렌지가 100%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난 2월이었었나요? 정의당 이영실 경남 도의원 인터뷰한 적이 있죠. 2월 맞습니다. 그때 그 이영실 도의원이 학생 노동 인권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의미와 과정들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죠. 그렇죠. 그 조례가 오늘 경남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오늘인데다가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됐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해가지고 손이 익을 정도의 소식이죠. 빠르네요. 우리가 유일한 약점이 속보인데 이것까지 진짜 이제 단독 경상남도 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었는데 그게 이제 조례가 된 거죠. 그 이름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일단 오랜만에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오늘 오랜만에 치니까 잘 안 맞네. 자, 봅시다. 우리가 그 경남도의회에서 논의되는 그 논란이 되는 조례들이 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학생, 또 노동, 인권 이 단어가 딱 들어가면 일단 조례가 처리가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뭐 내용은 둘째치고 단어만 들어가면 제목. 그 단어만 들어가면 일단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지금 이 조례에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들어가잖아요. 트리플 크라운. 그래서 그 과정이 진짜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게 짐작이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오맥이 2월부터 이걸 지켜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이 제정을 또 응원했던 조례. 맞습니다. 이 조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오디오 맥도날드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요. 흐뭇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끼리 얘기할 게 아니죠. 이 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이영실 도의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가 밝아졌지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박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되게 조심스러우실 테니까. 뭐 진짜. 이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상임위에서 이 조례안 심의하러 들어가서 거의 꼬박 1시간 40분.
서 있었습니다. 아, 서 계셨어요? 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셨네요. 앉았다 섰다 계속 했습니다. 그거를 전문용어로 스쿼트라고 합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운동을 했군요. 그렇네요. 네. 자, 그러면 그 학생노동인권조례 처리 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처리 과정을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네네.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네. 입법실에 검토를 받아서 네. 최종적으로 이제 성안이 돼서 네. 그 조례안을 가지고 제가 대표 발의를 하고 네네. 저 외에 22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를 동의해 주셔가지고 네, 그렇죠. 네. 네. 예,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 교육위원회에 네. 10분의 의원님 중에서 3분이 국민의힘이었고 한 분이 네. 무소속이었는데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숫자적으로는 훨씬 더 민주당이 우세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조례를 심의할 예정이었는데 네. 여러 가지 사항으로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미뤄졌지 않습니까? 네. 1월 달에서 3월 달로 3월 달엔 다시 그 보궐선거가 있어서 네네네. 또 한 번 미뤄서 더 이상은 못 미룬다. 네네. 이현정 부위원장님과 확답을 받고 네. 이번 4월 달에 예.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렇군요. 그 원안에서 수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어떤 네네. 내용이 좀 다듬어진 건지요? 제가 이제 그거를 계속 봤는데 네. 좀 제 눈에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 예. 보면 이제 3조에 그 예. 대상 범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대상 범위를 예. 이제 제가 넣었는데 정의했다가 넣었는데 예, 예. 고등기술학교가 좀 빠져 있더라고요. 네. 기술하고. 예, 중요한 걸 경남에 찾아내네요. 경남에 고등기술학교가 한 군데 있어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학교가 빠져서 네네. 그거를 이제 집어넣고 네. 또 이제 저희가 이제 6조에 보면 실태 조사를 하는데 예, 예. 실태 조사에 그 학교 노동 현황이라고 제가 해서 네. 이 학교 노동 현황이라는 거는 조금 용어 해석상 혼란일 수 그렇죠. 있다. 네네. 이게 노동자 그 학생 청소년들 노동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혼란을 우려하고 있으니 학생 노동 현황으로 네네네. 바꾸자라는 것과 이제 11조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 사무 위탁 조항이 있었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사무 위탁 중에서도 이제 민간 위탁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계속 하셔서 예, 예. 이게 좀 약간의 이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조금 이게 좀 대치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예. 이 부분을 그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걸로 아, 네. 정하고 네. 민간 위탁만 저희가 좀 뺐습니다. 민간 위탁을 빼고. 빼고 그 안에 이렇게 이제 3가지 안을 네. 수정을 해가지고 예. 이거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충분히 네네. 좀 수정할 만한 내용이었다라고 들려지는데요. 네네. 네. 하나는 빠질 뻔했던 학교를 찾아서 그 두 추가를 가지는 했죠. 네. 잘 고쳐야 됐어야 된 부분들인데 네. 만약에 이 과정을 제가 그럼 이거 다시 고쳐가지고 다시 그 발의를 하겠다라고 하면 예, 예. 취소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길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차라리 이제 현장에서 수정안을 내서 아, 예. 그걸로 처리를 하는 게 더 맞겠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빠른 판단이셨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든 통과 좀 시켜보려고. 뭐 어떤 의원님들은 조례를 쉽게 만들지만 소수 정당이 뭐 노동, 인권 이런 문제로 네. 조례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학생 그리고 네네. 노동 거기다가 인권 이렇게 네. 어려운 거 사면타. 예, 다 어려운 요 3개를 다 넣었습니다. 그죠? 네. 네네. 그때는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해서 뭐 여쭙질 않았는데 힘들었던 네네. 거 좀 이번에 좀 시원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조례 과정에서 보면 네네. 워낙 이게 10대 때부터 노동인권 교육 조례를 네네. 상정시켰다가 폐기가 됐던 조례거든요. 예. 이제 김지수 전 의장이 예. 이제 상정했다가 폐기됐던 그렇죠. 내용인데 네. 그때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반발이 심했었고 그렇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노동인권 교육 조례를 갖고 들어가니 예. 학생 인권의 연장선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실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네네. 이건 학생 인권 조례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 현장에서의 아이들에게 예. 노동의 가치, 예. 노동을 대하는 태도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교육 조례로 갖고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데 조금 이게 좀 다른 생각들이 있어서 좀 힘들었고. 네, 저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거를 조금 찾아봤었는데 저희만큼 이 조례의 본질을 정확하게 네네. 전달한
그렇죠. 예, 시간이 없었다. 네. 감히 주장합니다. 그 사실은 이 들어가서 가장 쟁점이 됐던 조례를 통과하는데 가장 쟁점이 됐던 거는 인권이고요. 인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이타가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돼서 저를 1시간 40분 간담회를 통해 하면서까지 이제 1시간 40분 만에 통과가 됐는데요. 네네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충분히 그동안 설명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이거에 대한 필요하다는 거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셨어요. 아, 예. 해주셨는데 이제 인권이란 말이 예. 실질적으로 이제 종교단체나 이게 계속 이걸 얘기를 하는 단체들이 예. 이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인권이 들어가서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 뭐 회의 자료를 뭐 이렇게 속기록 같은 걸 보면 알겠지만은 네네. 이걸 노동 인권을 권익으로 바꿔달라고 했죠. 권익.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맥락으로 본다면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이니까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될 경우 사실은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노동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권리와 이익에만 너무 하는 부분들은 또 맞지 않을까. 그 학생들한테 권리와 이익 먼저 교육을 시키는 거는 네. 맞지 않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제 그리고 이미 노동의 인권이란 말이 사회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히려 갑자기 경남에서는 노동 권익이라면 아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네. 제가 이제 발언을 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설득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발언하신 의원님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앞선 방송에서 뭐 이 조례에 네네.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이번에 이렇게 제정된 조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기대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쨌든 노동을 현장에서 뭐 경제적이든 아니든 어떤 이유든 노동 현장에 이게 저희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결국에 이제 차별받지 않고 이제 어쨌든 존중받아야 할 노동이 자꾸 이제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거나 그렇죠. 이제 그럴 경우 어떻게 처리할 방안을 모르고 노동이란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먼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렇죠. 이후에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일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이제 해서 나는 현장에서 그냥 단순히 찾아가는 노동 인권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신청을 하는 학교에만 이게 나가는 교육이 아니라 어쨌든 이 교육이 의무화돼야 된다는 거에 저는 더 방점을 뒀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도 교육 자료나 또 선생님들이 직무 연수를 통해서 이 교육들이 현장에서 의무 교육으로 공교육 안에서 정상적인 교육으로 뭐 정상적이라면은 뭐 지금까지 뭐 하던 교육은 비정상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보다도 의무 교육으로 정례화 시켜버리자. 그래서 이런 쪽에 더 이게 이제 제가 포커스를 좀 맞췄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 자료 등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이 부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교원을 대상으로 이것도 보급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지금 사실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현재 법에 계류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노동인권교육법이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이 교육 과정 내에 의무화되는 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으면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좀 이 교육 조례의 의미가 노동 인권 교육을 특히 이제 노동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킬 수 있다는 거에 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저는 뭐 이 조례를 안을 한번 읽어보기도 했고 했을 때 당연하지 않은 거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맞습니다. 그런 노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런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했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렇죠. 알고 있어도 뭐 좀 지금 뭐 조금 이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딸이 그 아르바이트를 가게 돼서 거기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썼냐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본인은 이제 그걸 미처 못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에 목적은 있는데
가서 내가 이 근로계약서나 뭐 이런 것들이 조건이나 이런 걸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부분들이 저는 이게 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낯섦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근로계약서를 얘기를 했더니 가서 또 이제 거기 가서 얘기를 했더니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그러면 사실 학생들은 그 과정 속에서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내가 이걸 돈 벌러 갔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시간에 하고 돈을 벌고 오면 돼. 네네. 이거에 방점을 두고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에 네네. 나는 이게 불편해. 요즘 애들이 좀 불편한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네. 정말 이거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학교가 사회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내에서 교육을 반드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나가게 해야 되겠다라는 네네. 게 좀 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쨌든 학생들의 처지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라면 앞으로 네네.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네, 의원님의 저는 이건 생각이. 이제 네. 학교에서 문제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조례에다가 그걸 예. 넣어놨거든요. 예. 민간 협의체를 예, 예. 넣어놨거든요. 네네. 이거는 결국에는 이게 학교에서만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네네. 학생 교사뿐만 아니라 네. 이제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예. 공부하고 이 얘기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런 진짜 현실적인 살아있는 교육이 돼야 된다. 네네.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야 된다. 네네. 어느 한쪽의 얘기만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노동 교육이 돼야 된다. 예. 라는 것에 예.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특히 네. 이제 그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교육이 거의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네. 우리도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온라인 교육이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미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네. 이 진행 상황을 봤을 때 네네. 직접 이제 전문가나 그 강사님들이 나가가지고 네. 산업안전 교육도 하지만은 노동인권 개혁 교육 네. 이것들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조례 심의하면서도 나왔지만은 이거는 물론 권리만이 아니라 네네. 이게 이제 사업주들도 사실은 아이들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경우가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네. 권리만 주장하지 내가 이 의무나 업체 가서 의무. 일을 하는데 네. 의무에 대한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서 교육 그렇죠. 자료에 담겨서 네. 내가 노동을 하는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내 권리를 챙기는 것도 있지만은 또 네. 내가 거기에서 사업주에게 폐해를 주지 않고 내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도 네네. 사실은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교육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서 네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만들어지기를 네네. 저는 이제 교육청에 계속 요청을 할 거고 네네. 그랬을 때 반드시 교사들 입장만 아니라 예. 학생들도 그렇고 지역에서 이렇게 같이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네네.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숙제죠. 그렇네요. 그렇죠. 의원님, 네네. 저희가 이제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냥 네네. 만들어졌는갑다 이래 지나가서 그냥 이런 얘기를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고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사실 시간 지나고 이러면.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의장을 지내셨던 김지수 의원님께서도 미처 하지 못했던 일을 사실상 그렇죠. 의원님께서 대단하죠. 하신 거잖아요. 잠깐이라도 네네. 좀 저희 또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예. 아, 저희가 시간이 자랑인 방송이라서 네. 네, 그렇죠. 깨알 자랑 사- 한번 해주십시오. 깨알 자랑을 하자면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뭐 계속 의원님들 만나 다니고 예. 또 이제 이런 부분을 또 듣고 예. 이 의원님께서 어떤 부분이 이 조례에 있어서 네네.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입장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너무 편하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하려고 하다 보니 네네. 사람들이 얘기를 다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 듣는 게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예. 네, 그래서 저한테 뭐 이게 되든 안 되든 투쟁을 하고 싸워서 이게 되든 안 되든 그걸 보여야 되는데 네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싸우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방점을 네. 아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교육을 받게 해야 되겠다. 네. 이제 이거에 방점을 뒀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얘기를 충분히 듣고 또 설득해내고 하는 과정에서 해서 사실은 올해 본 회의에서 네네. 이게 인권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게 되면 또 이쪽에서 찬성 토론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시끄러워져서 본회의장이 전체가 표결을 하게 되면 이게 좀 서로의 기싸움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저는 혼자잖아요. 한 표 확보, 한 표.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마음을 졸였는데 다행히 그런 거 없이 그냥 통과가 돼서 저는 이 노동인권 교육 조례가 정말 힘들게 거의 1년 반 걸린 것 같아요. 통과가 돼서 너무 기쁩니다. 우시는 건 아니죠? 네? 우시는 아니죠? 저는 이게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노동인권이라는 단어를 띄고 교육 조례를 만들어낸 게 그래서 조례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을 볼 때는 이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조례 내용으로는. 저한테는 그렇지만 이게 첫걸음이다. 첫걸음을 띈 게 아이들에게도 첫걸음 띈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첫걸음이 중요하죠. 제가 첫걸음 잘 뗐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방송 때 의원님을 이제 섭외를 하면서 사실 의원님이 정말 조심스럽게 막 이런 거는 좀 조심스럽고 그리고 하는 그 모습에서 이 조례에 대한 그 마음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의 그 요구를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까지 이어졌는데 제가 어른한테 이런 표현 하기 잘 안 하지만은 오늘 의원님한테는 한번 해드릴게요. 의원님 칭찬해. 가슴이 갑자기 심쿵해. 제가 솔직한 말로 어제까지는 상임위에 통과됐지만 웃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많이 웃으셔도 이제 됩니다. 오늘 웃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그냥 의미만 있고 문구만 남기는 게 아니라 노동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로 한 발 더 다가가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첫 걸음 이제 잘 뗐으니까 앞으로의 걸음 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조례 통과하고 첫 방송이에요. 그럼요. 저 딱 꼬르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일로 인터뷰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예전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노동자 권리 이런 것을 알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제가 회사를 들어오고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나서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전에는 아예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일 시키고 돈 주면 고마웠지. 내가 뭐 내 권리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럼 아직까지도 아마 젊은 사람들 중에서 취업하면서 이렇게 뭐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없는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이렇게 사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뻔히 보장된 권리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 일찍부터 새싹부터 노동인권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하는 게 이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노동자로서 내 권리를 존중받는 것도 알아야 되고 아울러 그 권리를 아는 만큼 다른 노동자의 권리 똑같이 존중하는 이런 것도 배우지 않겠나. 그리고 그리고 의원님이 말했듯이 의무도 의무까지도 그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뭐 아주 따끈따끈하고 의미 있으면서 좋은 소식. 특히 아무도 인정하지 않겠지만 우리 오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때 우리가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이 조례가 처리되지 않으면 반대했던 의원들, 그때 의원들 실명을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우리 다 파악을 해놨잖아요. 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 기억하고 있겠다고 뭐 이런 게 아마 영향을 아무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냥 뭐 경남도의회 뭐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잘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여튼 뭐 슈퍼리그랑 뭐 조례 막 둘 다 너무 따끈따끈한 이슈라 가지고 더워서 빨리 방송 끝내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종종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할 일이 종종 아니죠. 많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환석이었습니다. 손유진이었습니다.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